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집요한 탐구가 정말 기묘한 생각 하나에서 시작됐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간 적 있으세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때는 1900년, 당시 정보래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던 윌리엄 서더랜드가 자기 자신한테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이요. 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였냐면요. 당시의 정설은 이거였어요. 성인의 두개골뼈는 완전히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건 그냥 상식이었죠. 근데 서더랜드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뭐였냐? 아니, 두개골은 움직임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아. 완전 정반대죠? 이 엄청난 충돌에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 모든 집착의 시작은요,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가 분리된 두개골 모형을 한참 들여다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개골을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요, 그의 시선이 한 군데에 딱 꽂혔어요. 바로 두개골 옆면, 우리 관자놀이 근처에 있는 뼈들이 만나는 그 정교한 이음새였죠. 이게 그냥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기계 부품처럼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딱 맞게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 생각, 측두골의 저 비늘 같은 부분이 꼭 물고기 아가미처럼 생겼네? 이 비스듬한 모형을 보고 그는 갑자기 머릿속에도 폐처럼 어떤 호흡 메커니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짜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만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정식으로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스스로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모든 교과서, 모든 교수님의 가르쳐준 내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니까요. 당연히 깊은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요. 그의 목표가 자기 생각을 증명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반대였어요.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죠. 아마 지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회의적이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정보라는 겁니다. 책에 쓰여 있는 것, 전문가들이 모두 그렇다고 말하는 것, 검증된 사실. 당시 해부학 교과서에는 전부 다 성인 두개골은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죠. 이게 바로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바로 그 물고기 아가미 같은 봉합선이요. 그래서 그는 정보를 넘어서 지식을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책에는 없는 오직 자기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알. 그리고 바로 이 결심이 그를 정말 기상천외한 실험의 세계로 이끌게 되죠.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가 자기 머릿속의 가설을 반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직접 실험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만든 기묘한 장치들을 한번 보시죠.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좋아, 내 뒤통수뼈, 그러니까 상후두골을 한번 압박해보면 어떻게 될까? 두개골의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던 겁니다. 해결책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야구할 때 쓰는 토수 미트 2개를 끈으로 엮어서 머리에 쓴 거예요. 그리고 버클로 꽉 조여서 뒤통수에 압력을 가한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무슨 전문 장비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자기 몸을 탐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실험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 나는 너무 멀리 나아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냥 압력을 느껴보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의식의 경계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인 거죠. 그러자 갑자기 온몸에 온기가 퍼지면서 두개골과 척추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 실험입니다. 압박이 아니라 두개골을 들어 올리는 건 어떨까? 만약 자기 이론대로라면 숨을 들이쉴 때처럼 두개골이 미세하게 팽창해야 했거든요. 그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의 창의력은 정말 끝이 없어요. 이번엔 낡은 미식축구 헬멧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개조해서 붕대를 감고 수술할 때 쓰는 지혈겸자를 달아서 크랭크처럼 돌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두개골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저 지혈겸자를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붕대가 팽팽해지면서 헬멧을 통해 머리 꼭대기에 있는 두정골을 살짝 들어 올리는 거죠. 이 장치로 그는 자기 두개골이 정말로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이건 훨씬 더 복잡했어요. 두개골이 그냥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구부러지면서 동시에 회전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가설을 세웠거든요. 이걸 대체 어떻게 실험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의 분석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먼저 유연한 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자를 옆으로 구부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회전하죠? 아하, 이 원리구나. 이걸 깨닫고는 오래된 나무 버터 그릇을 가져와서 비대칭으로 깎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볼록하게, 다른 쪽은 오목하게.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버터 그릇을 머리에 쓰고 붕대로 꽉 조이니까 그 비대칭적인 모양 때문에 두개골에 정확히 그가 원했던 측굴과 회전의 압력이 가해진 겁니다. 마침내 그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던 그 복잡한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알게 된 거죠. 이 모든 고통스럽고 기괴하기까지 한 실험들, 그 끝에서 서덜랜드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의 막연했던 이론이 드디어 구체적인 해부학과 딱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뇌 깊숙한 곳에 있는 제4뇌실에 주목했어요. 여기가 바로 호흡이나 심장 박동 같은 우리 몸의 핵심 생명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는 이 모든 움직임의 근원지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수십 년간의 자가 실험으로 얻어낸 지식의 결정체, 바로 1차 호흡 메커니즘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이건 우리가 폐로 쉬는 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뇌척수에게 미세한 파동과 함께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는 아주 근원적인 리듬. 그는 이걸 생명의 숨결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보와 지식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로요. 서덜랜드가 남긴 이 말이 그의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이 실험들을 했다면 나는 정보만 얻었을 것이다. 지식은 그들이 가졌을 테니까.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남의 경험을 듣는 건 그냥 정보일 뿐이고 내가 직접 겪고 느끼는 것만이 진짜 지식이 된다는 거죠. 결국 서덜랜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실들, 그 안에 혹시 의문을 품어볼 만한 것은 없을까요? 때로는 이게 정말 맞나? 하고 스스로를 반증하려는 그 끈질긴 회의감 속에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